3.1자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을 길게 빌려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으니 리스크 헤지용으로 이자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년짜리 채권의 경우 2%라면 10년짜리 채권이라면 3%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높게 받는 것은 그만큼 장기간 빌려주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이자라도 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채권은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각종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채권의 세계는 지구만큼 넓고 기회도 많은 것이 사실이나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는 언감생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위가 억 단위의 투자자금으로 한 개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만큼 넘사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돈이 되는 것은 일반인들 접근 금지, 이게 금융세계입니다. 요즘은 채권 ETF라는 상품이 많이 출시되어 관심만 가지면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주식만 봅니다.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종교 수준으로 주식에만 투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만 삽니다. 그래서 주식을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쉽게 돈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저번에 삼성전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복귀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개미들이 쉽게 가지게 하기 위해 액면 분할을 하였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국민들을 볼모로 강제로 주식을 액면 분할한 것은 아니며 경영에 도움이 되고 주주가치 다양성을 위해 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결코 개미들의 수익을 위한 액면 분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요 서론이 길었는데 미국의 경우 10년물 채권금리가 3%에서 현재 2.6%이고 2년물 국채금리가 2.9%까지 상승했습니다. 분명히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장기 채권의 금리는 높게 받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2년짜리 채권 금리보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고 펀더멘털이 강해야 금리를 높게 불러도 수요가 있을 것인데 국채를 매입하는 수요자들이 장기금리의 매력을 못 느끼고 단기금리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에서 미국의 경기는 좋고 고용률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경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이 말했죠. 하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머니입니다. 여기에 엘리엇, 브릿지 소사이어티, 소로스 펀드 등등 수도 없는 헤지 펀드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본능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 같아라는 신호만 나오면 이 사람들은 채권을 대량 매입합니다. 그때가 채권 가격이 가장 쌀 때이니까요. 어려운 얘기인데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냥 공식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좀 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위의 글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돈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슬슬 채권 쪽으로 머니무브가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중에 더욱더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며 투자 관련 거대 자본은 주식 관련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을 사라고 부추기는 세력들의 멘트는 이렇습니다. 유튜브 방송 런던 고라니에서 퍼옴 2월은 1월 효과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니 연초부터 사세요. 2월은 3월 실적 발표되니 실적 시즌 앞두고 미리 사세요. 3월은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사세요. 4월은 2분기부터 좋아지니까 미리 사세요.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하지만 이럴 때 싸니 사세요. 6월은 여름 휴가철 소비 진작이 예상되니 사세요. 7월은 썸머 랠리가 기대되니 사세요. 8월은 3분기는 실적 전망이 좋으니 사세요. 9월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급 매출이 기대되니 사세요. 10월은 기업들 내년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니 미리 사세요. 12월은 연말 휴가 대비해서 한 달 일찍 미리 대비해서 사세요. 12월은 산타랠리가 기대되니 사세요라고 말이죠.
1년 12달 주식을 사라고만 거의 최면을 걸듯이 방송합니다. 지금도 투자할 것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부여잡고 내가 바라는 기대값을 위해 존버한다는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도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마치겠습니다. 소설 고온고온 중에서 우연히 찾아온 운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운명을 어떻게 만들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